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의 약세에 오늘 오전장에서 삼성전자는 약 2%대, SK하이닉스는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잔존한 가운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충격에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긴축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국채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의 금리는 연 3.004% 수준으로 전월 말 대비 17.8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오늘장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진매트릭스와 녹십자 MS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PCL은 20%대, 또 시젠과 수젠텍은 1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함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폭락과 반등 그리고 하락, 이 모든 것들이 단 3거래일 만에 이번 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단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를 연출해줬는데요. 엔케리 쇼크의 중심이죠. 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 지수는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이내 미국채 10년물의 입찰이 부진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 상대적으로는 사소한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현재 시장에서는 치명타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미국발 반도체주의 약세에 오늘 양대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 올해 초부터 투기성으로 급증했던 외국인 매수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되돌림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이 수급 이탈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모멘텀으로 인한 제약 바이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73% 하락하면서 이 장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낙폭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55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졌는데요. 오늘로써 현재 5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낙폭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 관측되고 있고요. 0.4%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7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그리고 정말 어떤 식으로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최근 이 수급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외인이 3,500억 원가량 순매도 중인데요. 어제도 장중 내내 매수 우위 보였던 외국인이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었죠. 오늘 이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가 급등 나오다가 빠지고 5% 올랐다 5% 빠지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이 좋았지만 다 빠져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3%까지 올랐다가 3% 빠지고 끝나고 네. 결국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체가 원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좀 이익 부분 매출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조금 IT 관련으로 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됐는데 좀 상황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이게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현 시장에서 이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을 보면요. 그냥 계속 오늘도 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는 말씀드린 게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 장 초반부터 상승 주다가 바로 확 꺾여 버렸거든요. 이 흐름을 보니까 또 이게 또 데드캣 바운스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S&P 500 같은 경우나 나스닥이나 기준으로 말씀드려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따른 지표들의 기준선에 맞춰서 시장의 움직임을 대응해 볼 때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지만 절반 정도까지 떨어져야 현 지수에서 떨어져야 그 수치에 맞아 떨어지거든요. 현재 경기 상황과 지수의 움직임을 상관 비교했을 때 심각하죠.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 뭐 어제부터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미국 현재 신용카드 부채 상황이 1,500조 원이래요. 13년 만에 최대치인데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언제 발생하나요? 10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게 아직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시 저는 오늘부터 입장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데드캣 바운스인 건가? 약간 좀 반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소스를 더하자면은 중동 불안 자체가 신화른가요? 네, 이슈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 이슈가 되면서 12, 13일 날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먼저 칠 수도 있고 2,000km가 넘는 거리에 미사일을 쏜다거나 탄도를 쏜다거나 비행기가 출격한다거나 뭔가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불안감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유가의 상승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줄 수도 있고 그나마 이제 일본이 우선은 반성문을 썼어요. 거의 사과죠. 당분간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엔캐리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청산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시계 제로예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8월 말 정도까지는 우선 상황을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8월 말 정도 맞춰서 거기에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급락이 나오면 한 달 정도는 보통 쭉 빠지잖아요. 그 이상 빠지진 않아요, 잘. 그 정도. 보통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빠지고 나서 깊게 빠질 때는 2달도 있지만 저도 보통 한 달 정도 깊게 빠지면 거의 빠졌다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항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사실 경상수지 부분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우선은 최저점 자리 2,400포인트 이탈은 바닥 인식이 된 건 맞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까? 근데 만약에 또 뉴욕 증시 흐름 자체가 오늘이나 내일 또 열린 뉴욕 증시 흐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골치가 많이 아파지거든요. 아직은 이 나스닥의 흐름 자체가요. 100% 회복이 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네. 어제 상황 보시면은 분봉상으로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장 초반 갭으로 뜨며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쫙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나스닥 분봉 차트예요. 예,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급하게 대응하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당분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엔캐리, 거기에 이어서 중동 분쟁까지 참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변수들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장이 아니라 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8월 말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신데요. 오늘의 이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3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중동 전쟁, 그리고 코로나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오늘 이 코로나 관련주들 관련 중에서 상한가 또는 그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뭔가 어제부터 몸이 좀 으슬으슬하긴 한데 이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으슬으슬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괜찮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1명이었다가 몇십 명이 됐다가 몇천 명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팡팡팡. 제곱의 제곱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이슈 자체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은 제가 이제 테마로 아침 올려드렸는데 녹시자 MS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미코바이오 메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이 오른 것만 볼게요. 원체 많이 올라서 시젠은 얘기해야 되고 시젠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 22%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휴마시스 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시젠 차트 잠깐 볼게요. 많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닥을 크게 지지했다가 돌려오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는 전고점 포인트에 딱 걸치면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자면 휴마시스 이것도 보시면 전고점 자리에 딱 여기 작년 자리에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종목들이 전 꼭지로 가는 그림이 아직은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종목들이 꽤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은 지금 현재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그럼 한동안은 더 늘어날 건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각하게 가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압 병동 이슈 관련주라든가 그쪽으로까지는 아직 안 가긴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우리가 그간 백신을 잘 맞아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감기처럼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진단키트 주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다른 업종 살펴드리면 메가이CS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전의 대장이었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14%까지 급등이기도 합니다.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오늘 이거는 저희 가족방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차트 라인의 돌파 흐름까지 나와주면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신풍제약도 차트가 완전 끝바닥에서 가요. 차트 보시면 이래요. 죽어있던 거를 이제 살려놨어요. 근데 이제 과연 여기서 전고점 자리가 보면은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만 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 큰 문제 없이 터져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까지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장격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조금 멀다. 그리고 코로나 한번 시작하면은 최소한 이슈 정리될 때까지 몇 주에서 한 달 이상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이 테마가 굉장히 주요할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테마를 말씀을 좀 잘 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테마를 잘 짚어드렸으니까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는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 테마 업종들은 꼭 아침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시경 전에 장 시작 한참 전에 올려드리니까요.
꼭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면은 그래도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리아나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낙태 관련주들 해가지고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올려쳤다가 좀 빠지는 모습 나왔고요. 15%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화일약품도 좀 밀리긴 했지만 12%대까지 상승 그림이 나왔었고,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10%대까지. 근데 이게 시장이 약간 어수선하면서 약간 밀렸다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자금을 그냥 싹 빨아먹었어요. 아침부터 쫙 그냥 다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안 오른 코로나 관련주들을 찾기에 좀 분주했었던 그런 좀 하루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또 오늘 보면 코스닥이 또 되돌림 나오는데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이니까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중동 이슈에 따라서 또다시 중동 관련주들도 떠오를 수 있으니 그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라거나 아니면 뭐 내일이나 항상 주말에 무슨 일이 터지니까 내일 사두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동 관련주도 석유나 해운주도 들고 계신 분들 마이너스 나고 계시더라도 우선 이 종목들은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로나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죠. 진 매트릭스, 그린 생명과학, 그리고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잠겼고요. 또 휴마시스와 시제는 20%대, 수젠텍,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등은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주도할 관심 테마, 그리고 거기에 엮여 있는 이 관심주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글로써 올려주시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가시면서 더 많은 유망 테마들 포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 알뜰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 외에 더 눈에 띄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현대차가 0.85% 빨간불 오랜만에 켜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제 뉴욕 증시에서의 IT 관련주들의 쇼크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는 미약하게나마 양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러하고요, 하이닉스도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닥을 조금 다지는지 여부인데 조금 심히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다음 주까지의 이제 시장이에요. 고비일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해서 뉴욕 증시 흐름이거나 뭐 중동 영향이거나 어찌 됐든 간에 다음 주까지만 잘 넘기면 되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가 맞았던 거고 그냥 큰 추세의 이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좀 많이 크게 열리거든요, 아래로.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그런 시장이라서 급한 대응은 가능한 자제를 하셔라.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매수 대응을 하시더라도 중동 전쟁 뭐든 미사일이든 뭐든 다음 주에 이슈 터지고 빵 터진 다음에 시장 한번 흔들리는 거 보시고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그 하단 자리와 상단 자리에서의 흐름에서 계속 나오는 여기 이 하단 자리 돌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직 좀 미약하긴 해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돌파 나오면은 매수하기 참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선 지금은 천천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시장 아니고요. 경기 지표들 자체가 뭐 올라오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우선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주말부터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주까지 해서 중동 시나리오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흔들릴 수 있는 뉴욕 증시의 움직임들 죄송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려치려고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또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금 확보하시고 다음 주까지 시장 보신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시고 단타 종목들은 괜찮지만 중장기 종목들은 가능한 천천히 대응하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과 내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마찬가지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를 중심으로 천천히 신중한 대응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 종목 고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24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여러분께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LS 마린 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3,800원 그리고 비중이 40% 다소 높으신데요. 저희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보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아이고야.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쭉 밀렸어요. 매수가도 상당히 높으시네요. 아이고야. 네, 여기서 사셨네요. 어휴. 어떡하지 이거? 진짜 고민 많으시겠네. 완전 꼭대기까지 치고 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올 때 보통 매번 제가 하는 얘긴데요. 이거 매번 하는 얘긴데 급등 나올 때는 완전 단타 대응이잖아요. 완전 이 자리는 이거 나온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셨으니까 단타 대응을 하셨어야 됐는데 밀릴 때는 무조건 팔았어야 됐는데 전혀 대응을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통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등 나오고 따라 들어가면은 급등 나오는 종목 따라 들어갈 때 네. 손절을 못 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급등 나올 때 보지 마세요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우선 상황상은 여기 자리가 이제 바닥 인식은 되고 있어요. 거의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한 16,500원짜리 자체가 현재 저항 자리가 지켜주고는 있어요. 밑거리도 2번 오늘까지 달리는 모습이라 여기서 이제 다시 돌리는 그림을 봐야 돼요. 돌리게 되면서 어디가 돌파 나와야 되냐면 여기 자리인데요. 한 19,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치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면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네모칸 쳐드리죠. 여기가 항상 이제 존재하는 구간들인데 종목을 항상 보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차트는 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보시더라도 주로 매매 그렇게 많이 하시죠? 핸드폰, 모바일 MTS에도 꼭 매물대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매물대. 꼭 해두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난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 그래도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횡보했을 때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항상 뭐예요? 네,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 매물벽 자리라서 그래요. 떨어질 때도 저항 자리고요. 올라갈 때도 저항 자리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간대 하단 자리가 어디냐면은
거의 요 정도 자리가 돼요. 여기 현재 거의 근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 근처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밑꼬리가 2번 달렸어요. 오늘까지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이죠? 자리 하나. 여기가 왜 내렸다가 돌렸을까요? 나름의 이 자리가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치는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도 뭐예요? 저항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또 나왔죠. 이 자리 나왔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깨면은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이 장대 양봉의 꼬다리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손절 자리죠. 대응 아예 안 하셨어요. 너무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돌려 세울 때 지금부터 우선은 지금 차트는 돌려 세우는 차트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갈 때 여기 자리 있죠? 얼마? 19,5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 자체가 우선 가는지를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요. 답 없어요. 홀딩 해주세요. 홀딩 하시고 돌려 세우는 거 보다가 19,500원짜리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만 그 추가적인 매수 사인은 못 드리는 게 비중도 크시고 네.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거를 40% 사면 어떡해요.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솔직히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우선 홀딩해 보자 의견 드릴 테니까 한 19,000원 넘어갈 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근데 시장이 다음 주 이게 중동 이슈나 하여튼 리스크가 터지고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우선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시장 회복될 때까지. 최악인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800원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이 100% 유일하게 하나 들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그래도 좀 그간 급등에 따른 하락분이 있다 보니까 다소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네,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요. 8월 5일이 최저가가 1,800원이라서 이때는 아니신 것 같고 5월 달에나 사신 것 같은데 급등 나올 때나 이때 맞춰서 그때 사셨을 것 같아요. 설마 이제 전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이때는 터치하고 올라간 자리라서 거의 사기 힘든 자리인데 설마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고 사셨나? 사셨으면은 거의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거의 뭐 신이 도와줬다 할 정도의 자리거든요. 1,800원 자리가. 예, 이건 진짜 이날 하루에 운이 정말 좋으신 모든 운을 이날 다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자, 근데 우선 중요했던 거는 여기 자리가 이 저점 바닥 인식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줬고요. 밑꼬리 달리면서 돌려 세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기술의 이슈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한바탕 하고 끝이 났어요. 체코 이슈는 끝이 났고 뭐 소형 원전 이슈, 뭐 핵 원자로, 뭐 그다음에 뭐죠? 핵 잠수함 이런 거 막 이슈가 생기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체코 이슈 자체는 연말이나 그 다 내년 2, 3월 돼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큰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소외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오늘이나 최근 보시면은 석유, 뭐 해운, 코로나 뭐 돌죠. 이렇게 해리스 막 돈단 말이에요. 요즘 테마 보시면 계속 돌죠. 제가 올려드리는 테마 보시면은 일전에는 7월 초나 이때는 원전 관련주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 이쪽 코로나, 뭐 해리스, 그다음에 중동 이쪽만 가요. 사실 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지금은 없어요. 당장에. 테마 형성이 돼야지 얘가 가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단기 급등이 나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매물벽 자체가 계속 존재해요. 여기 계속 산재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2,200원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맥스로 보더라도 2,200원 정도만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이상을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아무도 현재는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잘 두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진 매트릭스, 코로나 관련주죠. 현재 매수가가 6,400원, 다소 높으시고요. 3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최소 2년 이상 길게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높아요. 그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이제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이쪽 테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아마 그 상담 주신 분도 굉장히 아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우선 오늘 좋은 그림을 보였어요. 시장에 현재 모든 돈이 전부 다 코로나로 붙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되게 세게 가냐면 그간의 테마보다 급락 나고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B2. 네, 자금 쫙쫙 땡겨가지고 주식 세계로 들어온 신규 자금이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분들이요.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게 최근에 코로나로 와장창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약간 조금 종목들이 다 많이 오르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살 게 없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해운이나 석유 쪽 중동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관련주에서 마리화나 좀 있는데 그거 약간 좀 약해졌고,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쉽게 꺾일 테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제 가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 매물벽에 대한 큰 그림을 확인해 보자면 계속 두꺼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오래됐기도 해서 심리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자체가 나름 6,000원대는 나와요. 다행스럽게도. 7,000원 정도까지도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1차적인 고점은 사실 제 개인 판단으로 봤던 자리는 5,000원대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6,0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우선은 가능성은 있다. 신랄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가능성이 좀 퍼센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가능성이. 6,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우선 홀딩을 하시는데 6,000원 정도 올 때 맞춰가지고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딱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테마가 붙은 상황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수시로 변동되니까 분봉 단위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은 해드리지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종목을 계속 봐주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갔잖아요. 쭉 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못 올라가요. 네. 코로나 이슈가 예전처럼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적당히 가긴 할 건데 길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초입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홀딩하시고 잘 움직여서 6,000원대 가게 되면은 5,000원 후반 6,000원 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000원에 20%입니다. 네, 52,000원에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 네. 주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지금 약간 네. 돌려세우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네.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예.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52,000원대 매수해 두셨고 조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예. 이수페타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라인의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그래서 같이 좀 따라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뭐 예. 엔비디아도 최근 보시면 차트가 그렇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예. 어제 갈려다 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선 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온 흐름은 좀 최근에 며칠 보였는데 예. 아직 제 판단으로는 안도하긴 이르고 조금 상황을 좀 본 다음에 혹시 가능하시면 단가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이 네. 대표님 80% 있거든요. 아, 80% 있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추가로 매수 좀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사야 되나 그래가 내가 저번에 그러면 전화 드렸고. 네. 예. 그러면 예. 언제 하시는 게 좋냐면 시기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은 중동 리스크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 중동 리스크 따라서 인플레 오고 금리 인하가 안 되는 이슈로 가기 때문에 IT주들이 힘이 없어요. 그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받는데 이게 중동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지금 시장이 급락장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지금 살짝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 살짝 오르는 거를 데드캣 바운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게 시장이 지금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를 두고 지금 설전이에요. 근데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은 그러니까요. 다시 시장이 데드캣 올랐다가. 바운스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시기적으로 매수를 당장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최소 8월 말, 8월 셋째 주 이때 보고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초까지는 매수하지 말고 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중동 전쟁 그 터질까 봐. 그거 터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야지만 그나마 터졌구나 하고 터졌다 그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조금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은 사실 안정화되잖아요. 예.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8월 말쯤 돼야 안정화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시장이 안정되면서 아니면 급락장이 나오든가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급락장도 보통 빠질 때 한 달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급하게. 그럼 한 달 빠졌다가 그때부터 해서 다시 또 한 3주에서 한 달가량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 몇 개월 동안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볼 수 있는 첫 시기가 8월 말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일 뿐인데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떨어지는 거에 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니까. 그래 겁나가 못 사겠어요. 사고 싶어. 네, 그래서 그게 맞아요. 네. 안 사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맞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좋으니까 놔두시고 우선은 네. 시장 분위기부터 보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예. 한 다다음 주 정도 보시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래서 예. 중동 리스크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게 저는 다다음 주 보는데 그때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 떨어질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드릴 거니까 예. 한 8월 말쯤 맞춰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예. 그러면 다시 봐드릴게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저희 유선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요. 매수가랑 네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네, 27,900원에 20%예요. 네, 27,900원에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72%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18,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코스모도 지금까지 좀 많이 밀린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되돌림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작년 이맘때 산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예, 물을 좀 타가지고. 그러네요. 단가를 낮추셨었네요. 예, 예. 단가 낮추신 거는 최근이신가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네네. 손절하시기도 어려우셨었겠네요. 네네네.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단가를 보니까 28,000원 부근이 바닥 라인이 왜 올해 하나, 두 번, 세 번에서 이탈 자리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왜 손절을 안 하셨지 예.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손절할 수가 없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이게 반등이 나오면 차트 아마 보실 건데 네네. 이거를 잠깐만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도저히 안 나온다.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을 제가 라인을 그어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TV 화면 잠깐 봐주세요. 여기 자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항 자리에 반등 자리에 무조건 다 맞고 떨어지는 자리예요. 여기가 3만 원 자리가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 네네.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가 여기 고점 재작년 고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항 자리 근처 자리가 형성이 계속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만 원 근처까지가 얘가 우선 1차적으로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예, 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이거를 매수 유입을 시켜주느냐는 건데 현재 그렇지가 않아요. 네. 뭐 해리스가 우세에 있다고 한들 네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네. 그렇지만 고민해봤을 때 그래도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 예. 나쁘진 않지만 시장 반응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현재 외인들이건 기관들이건 어떤 종목을 사는 업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외인 기관 수급이 꼬이잖아요.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장기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 이거는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거든요. 없다 생각하시면 어떡하세요? 아니 그래도 없다 생각하시면 어떡하세요? 100만 원도 소중한데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예, 자금이 많으신가 봐요. 네. 자, 어찌됐든 네네. 우선 시장 문제, 큰 문제는 코스모학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지금은 그 종목을 매수하는 의지가 없고요. 리스크 관리로 지금 현금 확보가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수급이 안 예. 들어와요. 근데 저는 보는 게 이번 중동 리스크만 해결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체크하고 돌아설 때 네네. 아마 해리스 쪽이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탄다면은 반등은 아마 빠를 거라 저는 우선은 시장 다 깨지고 안정되고 바닥 체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빨리 올라갈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일 거라 봐요.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말고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 지금 하지 하지 말고요.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기관이든 외인은 매도 다 끝내고 매수로 바뀔 분위기 자체가 최소한 8월 말쯤 돼야 돼요. 아, 8월 말쯤이요?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8월 네, 말쯤 알겠습니다.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세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답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바로 전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솔리드 솔리드요. 저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10원에 5%. 네, 5,710원에 5%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이 증권사 이 리포트를 보니까요. 작년에 예상을 크게 넘는 역대급 실적 기록에 따라서 올해 역기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또 리포트가 발견이 되는데요. 과연 주가 개인들이 반등에 많이 성공할 사고 수 있을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종목이 참 재미가 없네요. 예, 오래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종목의 문제, 본연의 문제는 아예 없고 그냥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외인들이 많이 사대요. 네, 이게 외인 뭐 파는 거, 기관 파는 거 뭐 흐름들을 보면은 외인 많이 사긴 하는데 네, 이게 이 정도 잠시만요. 이거 57만 주라. 57만 주라. 외인들이 최근에 57만 주라. 이게 지금 보자. 코스닥에서 이거 외인들은요, 시청자님. 네,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예. 그러니까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 관리 차원으로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거 우선요, 시청자님. 네, 기다리시면은 매수가 이상은 올 거는 같아요.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네, 큰 흐름에서 보더라도 바닥은 다 다졌어요. 그러니까 네, 2017년부터 바닥 라인 인식되면서 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나오거든요. 큰 그림에서 이 그림이에요. 네. 차트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큰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급락 엄청 지겨워요, 나왔었던 지금. 포인트. 잘 못 들었습니다. 자, 신하님 정리해드리면 바닥은 다 다졌어요. 그리고 아, 예. 이 종목은 시장이 지금부터 빠지더라도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현재가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네, 시간은 걸리더라도 매수해 두시면은 다시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이라 조금 여유가 되시고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8월 말쯤이 가장 좋긴 한데 솔리드는 시장의 영향을 조금 많이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시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춰봐 주세요. 네, 다음 주까지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 낮춰주시면서 대응하시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시면은 좀 빨리 나올 수는 있어요. 아, 아니면은 네.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은 소폭이나마 수익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없다. 다만 시간 싸움일 뿐이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역시나 또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다 보니까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휴젤부터 좀 볼게요. 휴젤이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좋은 모습인데 휴젤은 큰 추이에서 보면은 이게 대형 추세잖아요. 꾸준하게 올려쳐요. 61선 타고 121선 타고 계속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많이 깨졌을 때 매수 대응하면 좋은 흐름. 이 종목 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게임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죠. 배틀그라운드 쫙쫙쫙쫙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나쁘지 않다. 홀딩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대웅제약도 보면은 어제부터 해서 또 돌림이 나오고요.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려는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깨질 종목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고가로 갈 경우에는 차트 멀리 보면 저기 자리 보이시나요? 저 위에 바닥 자리 저기까지 열렸어요. 지금 많이 열린 상황이라서 한 15만 원까지 적어도 14만 원까지는 보고 홀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 건데 이건 굳이 뭐 흔들리실 거 없죠?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조만간 올 연말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 종목은 1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100 넘어가고 120, 130 쭉 갈 거예요. 삼바 오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잘 홀딩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넥스 역시나 오늘 안 떨어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바로 돌려 세웠고요. 바이넥스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다 수혜줍니다. 네. 이슈는 계속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생물보안법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주가가 좋을 거예요. 연말까지, 내년까지 쭉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연말까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CDMO, CMO 관련주들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상헬스케어가 조금 주저앉았다가 올려섰는데 사실 깨질 종목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종목은 차트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었잖아요. 하지만 시장 깨지면서 좀 흔들렸었는데요. 그러다가 급락 나왔다가 바로 3일 만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번 돌려 세우면 121선 돌파까지 나오는 그림이라 차트 정말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아우디 퓨스까지 볼까요? 아우디 퓨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가 약간 깨져 출발했지만서도 빨간불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아우디 퓨처스 사기 정말 좋아요. 네, 제가 강조드리지만 하반기부터 실적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게 올려치기 시작하면 정말 큰 그림으로 갈 수 있으니까 차트가 되돌림이 나왔다가 시장 때문에 좀 흔들렸지만 다시 가는 그림 나올 거예요. 네, 잘 지켜보시고 네, 오산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률이 28%까지 올랐네요. 네,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는데 잘 보유하고 가시고요. 좀 더 큰 그림 보고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이 잘 나오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뉴욕 증시의 앞으로의 이틀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잘 반등이 나와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길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 시장 일시적인 단기 조정 국면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불안정한 우리 시장 국면, 방어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되돌림 반등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 1:1 투자 상담 또는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